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10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제110회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교단의 중요한 방향들이 결정됐는데요. 어렵게 출범한 110회기 총회인 만큼 어느 회기 때보다 더 의미 있고 발전적인 행보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바람을 담아 10월 첫 CTV 뉴스 시작합니다. 전국 교회뿐 아니라 교계에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제110회 총회가 총대들의 박수 속에 파회했습니다. 비록 선거 파행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긴 했으나 직전 총회장의 눈물 어린 기도와 신임 총회장의 매끄러운 회무 진행, 그리고 총대들의 적절한 의사 개진 등이 어우러져 정책 총회로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제110회 총회의 주요 순간들을 김희돈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10회 총회는 선거 문제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한 충현교회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총회에 묻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결국 임원 선거는 3번의 정회 끝에 개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전에 이 회부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해 주시옵소서. 김 총회장의 눈물의 호소 끝에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단일 후보들의 당선이 가결됐습니다. 서기직은 부석이 서만정 목사가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후보를 추천, 부석이 후보와 함께 투표를 진행해 김용대 목사가 서기에, 유병희 목사가 부석이에 각각 당선됐습니다.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CTV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감사의 뜻과 함께 교단 선거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매년 선거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규정 개정에 관한 여러 헌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잘 수렴해서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선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장봉생 총회장은 취임 후 회무에 앞서 선거 과정에서 마음이 상한 총대들을 위해 별도의 발언권을 주는 등 총대들의 마음을 화합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나오신 분들 대신해서 총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본격적인 총회 회무 처리는 3일차가 돼서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대체로 순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교단 이슈 관련 안건들 역시 첨예한 갈등 없이 가결이 됐으며 특별히 정치부 첫 보고인 정책총회 관련 안건들은 정책총괄본부를 중심으로 대거 가결돼 총대들의 정책총회에 대한 이해와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장시간 논란이 됐던 재판국의 보고가 모두 채택되고 박수를 받은 것도 이번 총회의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16개 상비부의 부장 당선자 중 장로가 1명에 불과한 것과 6년 만에 도입한 전자투표가 매끄럽지 않았던 점도 이번 총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흠석 사찰로 총회를 지켜본 한 총대에게 제110회 총회에 대한 총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사개진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게 되는데 참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는 것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제110회 총회는 임원 선거 확정 후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청원과 헌의안들을 밀도 있게 다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정년 연장안은 부결, 여성사역자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은 가결되는 등 중요 안건들이 처리됐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0회 총회의 본격적인 회무는 개회 사흘째인 24일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여성 강도사 관련 헌법 개정안은 보고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목사의 자격을 만 29세 이상 남자로 한정하고 목사 후보생의 명칭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되 목사 안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국노회 수의를 거쳐 제111회 총회에서 최종 확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난 회기에서 부결된 정년 연장안은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치부가 헌법상 정년 규정을 유지하고 각 교회와 노회의 형편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은 불가하다는 안을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정년 연장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은 목사님들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은 모든 항종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지금 규정된다면 교회 형편 따라 80세든 90세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앞으로 직분을 받겠습니까? 헌법대로 가한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14개의 헌의안이 상정되며 교단의 주요 이슈로 꼽힌 WEA 건은 신학부로 이첩돼 총회 현장에서 직접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신학부는 WEA 교류 반대를 골자로 1년간 연구한 뒤 다음 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선 이단 사입이 문제에 대한 교단의 엄정한 입장이 재확인됐습니다. 총회는 이단 사입이 피해대책 조사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김현두, 고이인, 나연숙 씨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신학부의 청원에 따라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 역시 이단으로 규정하며 교제 단절을 결의했습니다.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편적 교회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교회의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여 성도들을 혼란케 함으로 본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총신대와 관련해선 운영이사회를 후원이사회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교육부가 총신대의 일반 사학 전환을 예고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정책총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총대들은 정책총괄본부 및 정책협의회 구성, 교회 종합지원센터 설립안에 찬성하며 교단정책 추진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제110회 총회는 선거 혼란 속에 시작됐지만 여성 사역자와 정년 연장 문제, 총신대의 수호, 이단 규정 등 교단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110회기 총회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회 임원회는 역대 어느 회기보다 신속하게 회의록을 채택하고 정책총회를 향한 주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3차 회의에서 회의록 채택을 마치고 상설 및 특별위원회 구성 원칙을 정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인 1직책 원칙을 적용해 상비부 임원은 위원에서 제외하고 전 총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문성에 따라 위원을 배정합니다. 위원 인선은 오는 10월 16일 열리는 4차 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주요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장봉생 총회장이 내세운 교회를 위한 총회 기조에 따라 첫 공식 방문지를 전남 장흥의 농어촌 교회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정책총회를 향한 첫걸음인 정책협의회가 11월 5일 총회 산하 상비부와 기관 임원들이 모여 110회기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며 서대문교회에서 열립니다. 빠른 조직 정비와 정책 추진에 나선 110회기 총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110회 총회 현장에서는 다수의 해외 목회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세계 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대회에 참석한 해외 교단 대표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틀 동안 예배와 포럼, 문화공연을 통한 연대를 다지며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 출범에 참여했습니다. 총회가 개혁주의와 함께하는 세계교회를 모토로 가진 이번 행사는 110회기 총회의 첫 공식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10회 총회 마지막 날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총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미와 아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온 이들은 한국 교회와 함께 개혁주의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총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장봉생 총회장의 첫 번째 정책 공약이기도 한 이번 대회는 한국 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세계 교회와 공유하고 이를 교회 현장에 접목할 정책으로 발전시키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분명한 고백의 끈 하나만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이 주권과 섭리의 하나의 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를 말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날 해외 교단 대표들은 소속 교단과 함께 목회 현장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세속주의의 도전과 다음 세대 부재라는 공동의 과제를 나누며 한국 교회의 경험과 네트워크 출범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 국가 혼란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지도자 대회는 이튿날 가진 포럼을 통해 취지와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오종호 목사의 한국교회 소개에 이어 안인섭 교수가 개혁주의 네트워크의 역사성과 그 필요성을 재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돌아보면 그 DNA가 아주 국제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은 서로 같이 신학을 나누면서 같이 함께 연합 전선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가 하나로 뭉쳐질 수 있는 것은 이런 국제적인 연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럼 후에는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의 출범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어 대륙별 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등 향후 조직 구성에 대한 일정과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의 의장에는 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위촉됐으며 사무총장에는 신종철 목사, 신학위원장과 정책위원장에는 안인섭 교수와 이국진 목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서울 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세계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지역의 교단장들과 아시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성경적 개혁주의를 온 지구촌에 확산시키는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단이 잘 섬겨서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긴 시간을 두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개혁주의 교단들은 개혁주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대륙별 조직 구성에도 참여키로 했습니다. Và khi mà những cái vấn đề được đề ra ở đây đó là chúng ta đã thành lập một cái liên kết, đoàn kết để tất cả những cái hội thánh trưởng lão trên khắp thế giới và tại Á Châu sẽ trở thành một thống nhất để hoạt động truyền giáo cho nó có hiệu quả hơn. Vấn đề này thì Hội Thánh Trưởng lão Việt Nam rất là hoan nghênh và cũng sẽ trở thành một thành viên trong cái mô hình liên kết này. 110회기 총회의 개혁주의 리더십 네트워크는 한국 교회와 세계 개혁주의 교단이 신학적 정체성을 공유하고 미래를 향해 공동의 비전을 세우는 출발선이 되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모처럼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멋진 휴가 계획들 세우셨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쉼없이 일하는 사람은 지혜를 잃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또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깊은 쉼을 천천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의미 있는 휴식으로 재충전하시고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돌아오시길 바라며 CTV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를 마친 한 주 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